아, 신의 한수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러니까 대충 지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그래도 200만 가까이 됐네요. 잘 됐네. 생각보다 훨씬 잘 됐는데요. 예, 감독은 리건이라는 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데뷔까지 이름은 잘 못 들어봤는데 장편 데뷔작인 것 같네요. 단편을 꽤 많이 하신 것 같고 조감독도 하시고 예, 단편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리건 감독님. 전작인 신의 한 수, 정우성 배우가 나왔던 신의 한 수는 몇 명이 들었나 볼까요? 357만 명 정도 들었네. 욕 많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근데 그럴만해요. 이게 사실 영화가 음, 무슨 다 예술 영화만 보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막 무슨 마블 영화만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영화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의 한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영화로 만든 성인 만화 같죠. 되게 톤도 어둡고 그리고 다 남자들이 바글바글하고 여성 캐릭터는 없죠. 1편에는 이시영 씨가 나왔었네? 나와서 뭐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리고 2편 귀수편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한 두 명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홍마담 역의 유선 씨는 그냥 진짜 우정 출연이고 또 이제 최종 보스 같은 느낌으로 등장하는 황덕용의 딸 황선이 2단이 나오는데 이제 뭐 그 사람도 약간 희생양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했을 뿐이고요. 여성 캐릭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른 아저씨들 보라고 만든 그런 이제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1편도 그랬지만 바둑 영화일 필요는 딱히 없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선하잖아요. 재밌잖아. 그냥 이게 뭐 야바이가 됐든 뭐 마작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좀 바둑이라는 게 다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놀이? 바둑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다른 어떤 보드게임과도 좀 더 이런 폭력이나 살인 같은 거하고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바둑 같은 거는 뭐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신성한 느낌? 좀 신선들이 노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발상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더 말이 되게 만드느냐가 작가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좋다고 생각해요. 뭐 바둑 가지고 뭐 인생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인생 얘기를 해? 어떻게? 그러면 영화 2시간? 3시간? 4시간? 몇 시간을 만들어도 뭐 안 될걸요? 사실 우리가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저도 바둑 대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그게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때는 이제 이벤트성이 있었고 그 경기 자체로 하나의 되게 뭔가 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뭐 그거 졌다고 인류가 AI한테 뭐 다 진 건 아닌데 물론 그런 거 있었죠. 이제 이세돌의 그 한 판의 승리가 인류가 AI에게 게임으로 이기는 이제 마지막 승리가 됐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긴 한데 아마 그게 기정사실이겠죠. 뭐 하여간 영화를 가지고 어떤 그 게임이 가진 심오함을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시키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바둑 영화가 아니라 내기 바둑에 내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되는 거죠. 바둑은 뒷전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1편도 나름 재밌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조범구 감독은 이제 옛날에 퀵이라는 영화 만들었었고 이민기 씨 나왔던 예, 뚝방전설
네, 뚝방전설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었죠. 양아치 여조라는 영화로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영화들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제 좀 건들건들하고 이제 양아치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뭐랄까 양아치 짓 하는 거 그런 거 다루는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뭐 정글 주스도 있었고 양아치 여조도 있었고 그 뭐 그 시작이 저거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유승범 씨가 나왔던 품행제로 요게 이제 그쪽 계열에서는 나름 꽤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뭐 그거는 그때 이제 유행 같은 것이었어서 지금은 싹 사라졌죠. 그런 영화 만든다고 누가 봐요? 안 봐요. 이제 유치하죠. 그 뭐 세대 그 그때도 그런 영화는 20대들이 보는 거였는데 뭐 20대, 30대 초반 지금은 정서가 1, 20대 정서가 또 그게 아니죠. 나와서 욕하고 뭐 한다고 뭐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우리 때에 또 이제 슬리피트가 뭐냐면 이제 막 대박 흥행한 건 아닌데 서서히 입소문으로 흥행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바람이란 영화 있죠. 바람. 정우 씨가 이제 각본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 씨도 그 제작에 참여를 하고 출연도 하셨던 그 영화를 또 제 또래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전 보지도 않았어요. 예.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식의 좀 학교 폭력물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만화같이 크로우즈 같이 가면은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한국 영화 특유의 좀 집자기가 들어가면은 좀 간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결국은 막 우정, 결국은 가족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좀 아쉽죠.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B급 영화 나오기가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급이라고 만들어 봐야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의 한 수 귀수편 정도? 요거는 제가 그래도 나름 제작 의도를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작정하고 B급 영화로 만들었어요. 성인 만화로. 그러니까 무슨 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뭐 울린다거나 뭐 아니면 장황하게 승부의 냉혹함이라든지 뭐 아무튼 교훈을 주려고 안 해요. 그냥 귀수라는 사람이 있고 1편에 잠깐 등장을 했었죠. 뭐 얼굴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귀수라는 사람이 있고 걔가 왜 그렇게 내기바둑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나쁜 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다예요. 영화가. 딴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너무 막연하네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두운 톤으로 쓸데없는 얘기 없이 2시간 동안 그냥 정해진 수순을 타다다닥 밟고 나가요. 이제 어린 아이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이제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고 떠나온 데에서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김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허일도 허 선생인데 이 허 선생이 이제 내기바둑을 두는 사람인 거죠. 근데 또 그 사람도 비극적으로 비명 행사를 하고 이제 귀수는 스스로 연말을 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참 그냥 무협영화 공식의 그 성인 만화 감성의 어 약간 그 옛날 이소룡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뭐 이소룡 영화라고 해도 소년 만화라고 해도 되고 이제 나쁜 놈 나오고 더 강한 놈 나오고 더 강한 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구조고 귀수는 너무 세서 그가 쓰는 수 자체를 귀신의 수라고 해서 귀수라고 불릴 정도니까 사실 뭐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냥 다 이긴다는 건 전제가 되죠. 근데 누구는 뻔히 그렇게 이제 변수가 없을 거를 알면서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저는 그거 아니라 생각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과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도 되게 재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대단히 뭐 재미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내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캐릭터들이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해서 무슨 사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맛간 이미지를 좀 좋아하는데 이제 장성무당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이 엄청 훅가시를 잡고 등장을 해갖고 어 바둑 돌도 비슷한 색으로 둬요. 헷갈리게 일부러. 그러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아무튼 되게 멋부려요. 그 좀 나는 맛이 갔고 나는 너무너무 맛이 가서 네가 너네들이 날 무서워할 거야. 그지? 그래서 하면서 표정도 되게 표정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게 찍어놨어요. 카메라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어가지고 표정이 더 기괴해 보이고 좀 뭐랄까 변태같이 보이게 그렇게 해놨고 그 무당이 기거하는 점집도 되게 과하다 싶게 연출을 해놨는데 재단 위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 통 돼지 한 마리의 시체가 올려져 있고요. 뭐 그런 제사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귀수가 딱 찾아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정합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러워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어.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은 이런 이미지를 딱 줘야겠다. 요거만 있어요. 그냥 전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래서 좀 보는 재미는 있어요. 장성무당도 그렇고 그 부산 뭐였지? 부산 잡초. 부산 잡초라고 이제 허성태 씨가 연기하는 잡초가 나오는데 이 양반도 그냥 나쁜 놈. 어떤 나쁜 놈이냐? 되게 이제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냐면 그 바닥에서부터 밟혀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여주죠. 어떻게 밟혔고 얘가 어떻게 이런 거 안 보여줘요. 대신 이 사람은 나중에 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사건을 그 귀수와 대결을 또 하게 되고 근데 애초에 그 귀수랑은 또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또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되게 장치로서 사용을 하고 또 뭐랄까 캐릭터를 구축하겠다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다 장치고 심지어 주인공마저 이 이야기가 굴러가게 만든 하나의 그냥 톱니바퀴일 뿐이에요. 예. 무슨 애정이고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시원하죠. 시원시원해요. 영화가 되게 됐지? 자 넘어가자. 됐지? 넘어가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뭐, 뭐 감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냥 2시간 잘 보냈네 이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힐링이 되더라고 힐링이. 그래서 어저께 그 신의 한수 기수편을 보기 한 이틀 전에 그 좀비랜드 더블탭을 봤는데 이 영화도 비슷해요. 뭐 없어요. 교훈 없고 교훈 같은 거 없고 사랑 없고 그냥 처음 영화 시작했을 때부터 좀비를 되게 엄청 훼손하면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계속 농담하고 농담하다가 또 죽이고 농담하고 그게 반복되다 끝납니다. 물론 미국 영화니까 이제 가족 유사 가족에 대한 메타포는 계속 던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그거 보여주려고 좀비랜드 만들었겠어요? 좀비라는 틀을 빌어서 사람 다 사지절단하고 쏴 죽이는 거 보여주려고 만든 거지. 오랜만에 이런 영화들 보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잘 만든 영화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매번 보는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완성도가 높은 영화만 본다? 그래서 사람 못 살아요. 그거 머리 터져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기생충 같은 영화만 1년 내내 개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힘듭니다 힘들어. 기생충도 엄청 재밌는 영화지만 또 보고 나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머릿속을 좀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재밌게 봤어요. 그냥 영화 한 편 딱 2시간 동안 시간 때우기 좋았다. 그런 식이고 뭐 기수편 이거 뭐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돼요. 뭐 되게 뭐 추천할 것도 아니지만 뭐 이걸 보고 무슨 큰 뭐 감동을 받거나 예술적 영감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2시간 가서 시원하게. 아, 권상우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말죽거릴 때보다 더 좋아요. 아주 그 농익은 남자의 몸입니다. 남자의 몸. 옛날에 그 짝짝 갈라지는 몸에서 조금 더 벌크업을 했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몸이. 그리고 권상우 씨는 연기를 아직도 너무 못하네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 중에 연기를 제일 못합니다. 대사를 왜 이렇게 못 치지? 그래서 그런지 대사도 별로 없어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괜찮아요. 예. 입만 열면 좀 그래. 아니 이사 그 혀가 짧고 이런 걸 둘째치고 대사가 너무 어색해. 대사를 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길게 할 얘기는 없고 배우들이 좋습니다. 권상우 씨 빼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장성무당 역을 맡은 배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미지가 괜찮더라고요. 그 약간 기괴하고 좀 그 만화 같은 이미지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여기 원현준 씨라고 돼 있네. 원현준 씨 처음 들어보는데 아 암수살인에 나오셨구나.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하긴 뭐 암수살인 같은 경우는 김윤석하고 그 누구야 주지훈하고 둘이 하는 거였으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저게 될 게 없었고 뭐 조연 주조연으로 조연 단역으로 많이 나오셨네요. 예, 이분도 이미지가 괜찮았고 그 정의겸이라고 이제 영화상의 최종 보스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요분도 이미지 괜찮았어요. 예, 이분도 나름 그 되게 별것도 없는데 무게만 잡는 막 그런 사람 이미지 또 괜찮았고 예, 우두환도 나오고 뭐 허성태 배우도 나오고 허성태 배우가 요새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무게감이 있죠. 이거 다 좀 묵직묵직한 좀 이미지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욕심 안 부리고 딱 필요한 이미지만 잘 썼습니다. 우도환 배우가 여기 또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배역들이 다 무게 말하기보다는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오면 다 비슷비슷한 그 비중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예, 다 그래요. 오히려 그 조연으로 나오는 김희원 씨, 이제 똥 선생이란 역할로 나오는데 요 분이 비중이 제일 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보여주고 오랜만에 유선 씨가 나왔는데 어 오랜만에 반갑더라고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근데 이병준 씨가 나왔다는데 누구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칠보사? 칠보사가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뭐 잠깐 지나갔는지 뭐 제가 뭐 딴짓 할 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신의 한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네, 그럼 이만.